안녕하세요. 12월 19일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대략 한 23년치 수출 데이터 이용해서 한국의 수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을 해보고요. 이를 기초로 내년 이후 어찌 될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경제에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 수출이 지금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조짐이 보여서 이거 한번 분석해 보고요.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투자 판단에 결정적 전제가 되기 때문에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표부터 하나 보시면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입니다. 이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무려 52.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눈에 번쩍 들어오죠. 성장률이 너무 높아서 지금 고소공포증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 들어 12월 10일까지 수출 총액이 4,777억 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이라는 거 2019년 12월 1일부터 10일간 수출 실적하고 이제 비교한 건데 이 기간에 금년이 조업 일수가 작년보다 하루가 더 길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은 고작 11.9% 늘었고요. 하여튼 2018년 11월 이후에 주구장창 하락만 하다가 갑자기 증가했다니까 반갑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먼저 작년 같은 기간이 수출이 지속적으로 폭삭 망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기저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있는 이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엑셀 데이터 파일을 캡처한 겁니다. 시작 연도 98년부터 했는데 이거는 일단 편의적이고요. 그 이전의 자료들 분석 대상에 다 포함할 수는 있는데 다 포함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고요. 원래 한 2000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한 20년치 되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한데 가급적 더 많은 데이터 좀 시작점을 집어넣으려고 2년 정도 더 포함시킨 겁니다. 연간 성장률이라는 것은 직전 연도 대비 수출 증감률이고요. 3년, 5년, 7년, 10년 평균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 본질은 기하 평균입니다. 정확하게는 3, 5, 7, 10년간 기하 평균의 이동 평균율이 되겠습니다. 제가 엑셀로 계산한 값들입니다. 붉은색은 한국 경제에 수출 쇼크가 왔던 시기입니다. 즉, 수출이 이전 연도보다 폭삭 망한 연도입니다. 2001년에 마이너스 12.7% 이렇게 폭삭 망했는데 IT 버블이 본격적으로 꺼진 영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망가진 나스닥 최고점이 15년이나 지나서 2015년 초에 회복되었을 겁니다.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 경우도 있죠. 2000년 IT 버블 아주 유명한 회사가 뭡니까? 세롬 기술이죠. 세롬 기술. 그 회사 지금 남아 있습니까? 휴지 조각 됐겠죠.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2009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13.86%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도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수출이 고도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면은 한국 수출은 매우 탄력적으로 바로 성장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2010년 이후로는요, 빨간색이 자주 보이죠. 즉, 수출 쇼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수출 쇼크 후에 회복 속도도 매우 더디거나 아예 회복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16년 연속 수출 쇼크 후에 2017년도에 좀 화끈하게 회복이 됐는데 요거는 바로
그 당시 글로벌 반도체 슈퍼 호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2020년 수출액 4,777억 원은 바로 12월 10일까지 데이터를 반영한 것이고요. 예. 우선 이제 이 표에서 검정색으로 강조한 부분 주목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010년 지나면서 수출 성장률 10%선은 역사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지나면서 수출 성장률 5%도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을 지나면서 수출 성장률 3%선도 깨진 것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즉, 한국 수출 성장률 지속적으로 망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이거 당분간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더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수출 역성장 확실한데 2019년 역성장은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수출 성장률 감소하는 그런 추세였는데 여기에 반도체 불황이 겹쳐서 더 악화된 것이고 2020년은 우한 바이러스 솜씨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이제 내년에 회복될 것인가인데 지금 막연히 좋아진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 연말 연시에는요 언제나 희망과 주저거리죠. 그러나 꿈은 깨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꿈은 빨리 깨져야 합니다. 수출이 회복될 근거 있습니까? 오히려 바이러스 거품이 지금 잔뜩 끼어 있어서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저는 보이는데 무슨 근거로 내년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한국 수출이 회복된다. 그것도 과거처럼 탄력적으로 회복된다고 보는지 좀 매우 회의적입니다. 간략히 글로벌 경제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 바이러스로 망가진 경제를 재건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소비 지표가 최근 소비 지표가 꺾였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미국은 거의 4분의 3이 소비 비중이 높잖아요. 4분의 3이 소비 비중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소비가 꺾여져 버리면 미국 GDP가 바로 꺾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 연중 최고의 소비 시즌인데 소비가 감소했다는 이거는 매우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래서 돈도 풀려고 하고 있고요. 망가진 소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바이러스로 해고된 분들 실업지원금 늘려주기 위해서 하여튼 이래서 이런 중요한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미국 민주공화당이 의견이 일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더 풀자 일치되어 있으니까 돈을 더 풀어야 하는데 이거 말이죠. 지금 몇 달째 제 기억으로는 거의 9월 달부터 합의된다, 곧 합의된다 하면서 아직도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미국 합의 실패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금요일 자정 지나면요 일부 가버먼트 셧다운 될 수 있습니다. 돈 없어서. 도대체 미국 시스템이 참 묘하게 돼 있는데 뭐 걸핏하면은 정부가 셧다운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돈 없어서.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는 뭐 언제든 합의는 되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결국 합의된다 치고요. 그럼 문제 해결됩니까?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쩔 것인가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돈 푼다 그러면은 그게 경제의 희망이 되었는데 내년 이후에는 말이죠. 이 풀린 돈 때문에 지금 빵꾸 난 거 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빵꾸 떼우는 방법은 세금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정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달러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계속 찍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달러. 그래서 재정적자 부분 이거 메우기 위해서는 세금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이든 입장은 어떤가? 개인 소득세 왕창 올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연봉 $400,000, 즉 40만 불 이상 부자들 대상으로
개인 소득세 왕창 올리겠다 그러고 있고요. 법인 소득세 어떤가? 이것도 왕창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1%를 28%로 올린다는 거죠. 조지 부시 시대의 사상 최고 세율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기업들 이익 당연히 낮아지거나 이제 적자 기업들 속출하겠죠. 항상 그 한계 기업은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감세 효과로 덕분 기업 이익 다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 고용 여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이전의 고용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거 아니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다시 미국 소비 여력 감소로 악순환되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계속 뭐 보조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공산주의 되는 거지 뭐, 배급 사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 여력은 지금 피크치 찍은 거 아닌가 이럴 가능성이 지금 제기됩니다. 물론 저의 걱정거리일 뿐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재밌는 그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뉴욕에서 말이죠. 민주당의 그 쿠오모 지사가 이건 맨날 그 트럼프하고 티격태격 좀 맞짱 뜨던 사람인데 뉴욕 차원에서 세금 왕창 올릴 거다. 이렇게 계속 지금 그 말이 새 나오고 있거든요. Huge tax hike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 반응이 요걸 지금 주목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월가의 글로벌 이 선수들이 쿠오모 측 그 담당 법률가들한테 변호사들한테 통첩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주목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세금 올리는 거 이거 처리 안 하면 우리 다 뉴욕에서 이사 갈 거다. 뉴욕 떠날 거다. 이렇게 통첩했다는 겁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글로벌 선수들이 머니게임에서 돈 버는데 굳이 그 뉴욕에 있어야 됩니까? 예? 뉴욕에 있어야만 할 논리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고요. 뉴욕에 있는 거는 그냥 역사적 산물이지 않는가. 과거에는 뉴욕에 몰려 있는 것이 돈 버는데 유리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아니, 그렇다면은 굳이 비싼 뉴욕에 있을 이유가 하등 없잖아요. 뉴욕 인근 그 시골로 이사를 가면은 세금도 싸고 부대 비용도 싸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널찍한 최고급 아파트 하나씩 주고도 오히려 돈이 팡팡 남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굳이 쿠오모한테 그 세금 강탈 당하면서 비싼 뉴욕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두 패가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겠죠. 소곤소곤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추가 보도를 지금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결과가 진행되는지 매우 주목됩니다. 예? 세금도 안 떠대면은 부도난다고요. 어떡합니까? 예? 자, 별도로 한번 그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지금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지금 초기라서 그렇지만 도대체 이놈의 이 우한 바이러스 이거 수그러 들지를 않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나오는 말이 미국 주로 민주당이 지배하는 그 주나 도시를 중심으로 셧다운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빌 게이츠 같은 이 노인네가 말이죠. 레스토랑이나 바 같은 거, 바가 술집 아닙니까? 예? 이런 거는 셧다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셧다운 바람 잡는 기사로 보이는데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말이죠. 문제는 왜 누구는 셧다운 되고 누구는 봐주냐 하는 이거 아닙니까? 셧다운 되는 업종은 완전히 굶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영업권이라는 이 기본권은 형체도 없이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빚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째 살라고 말이죠. 아니 바이러스 퍼진 게 우리 때문입니까? 왜 우리만 자꾸 그 독박세야 하냐? 이 피해를 우리만 자꾸 독박세야 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지금 레스토랑 업종이 죽을 맛이니까 레스토랑 업종이 에센셜 필수 업종이라고 선언해 달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 주지사한테 예? 레스토랑은 필수가 아니고 반도체는 필수입니까? 그런 게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레스토랑 종사자한테는 레스토랑 업종이 필수죠. 생존에 걸린 문제인데 이런 거 아닙니까? 가령 한국의 경우 한번 보십시오. 식당에는 헬스장은 다 문 닫으라 그러고 스키장은 봐주고 교회는 잡아먹을 듯이 말이죠. 공공이 적이라도 되는 듯이 막 문 닫으라고 협박질을 해대고 말이죠. 에? 그 법도리들이 나와갖고 말이죠. 뭐 고소한다고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기자회견 열고 지랄해서 웃기는 짓거리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규모 연속 확진 나왔잖아요. 그런데 뉴스는 깜깜합니다. 예. 그건 뭐 동선이 어떻게 되고 파헤치지도 않아요. 예. 철저하게 막아버리죠. 이런 곳은 감히 셧다운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셧다운 되는 업종의 그 사람들은 죽자 사자 항의하겠죠. 뭐 시위하겠죠. 반대하겠죠. 반대 시위하겠죠. 시위하다 뭐 재수 없이 맞아 죽거나 셧다운 돼서 서서히 굶어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죽자 살자 싸우다 보면 살 길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싸우는 게 이제 뭐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이거? 이게 한국이나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글로벌 현상이죠.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초기 지난 3월, 4월 이럴 때 하고 현재는 사람들의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부분 간략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거품 경제 이거 꺼질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것과 미국 경제와 관련되는 거 별도 영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그래서 내년 이후 글로벌 경제에 여전히 그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거 알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바이러스 거품 빠지면서 어려워질 것 같은데 즉 한국의 수출 환경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한국은 구조적 수출 감소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요. 한국의 그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팔던 시절은 다 지났고요. 예? 한국에서 만들면 비싸고 그 다음에 사업하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사업 지옥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해외에서 싸게 만들어서 한국에 비싸게 파는 게 그게 똑똑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한국 기업들이요. 한국에는 투자 안 하고요.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것이 지금 사실이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점점 더 고착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한국은 사업 지옥인데 경제 악법들이 줄줄이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진짜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뒤지기 전에 해외로 탈출하는 것이 똑똑한 겁니다. 뒤지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뒤지면 역사상 최악의 상속세법으로 평생 모은 재산, 그 평생 모은 재산이 고율의 세금 다 탈탈 틀리면서 모은 재산인데 몽창 국가에 귀속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국유화되고 사유화되는 게 이게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상속세 좀 줄이려고 이렇게 온갖 수를 다 쓰다 보면은 그래서 타겟으로 딱 지키면 말이죠. 상속세 적다는 게 천하 최악질죄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거 형법에도 없는 죄목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나 사유재산 보장 이런 건 이제 없어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냥 저것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평생 괴롭히는 거죠. 평생 괴롭히는 겁니다. 일단 고소해 놓고요. 일단 죽을 때까지 수사해 보는 겁니다. 되지도 않고 막 재판 걸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지금 누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 잘못 없이 반성문 쓰는 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추세를 바꾸려면은 결국 이 공산 동체 정권 몰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뀌었다는 게 기업가들이 실감이 돼야 되는데 단기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소결론을 내리면은 내년 수출 기저효과 덕분에 다행히 회복되더라도 찔끔 늘어날 수는 있겠는데 3% 이상 고도성장은 매우 가능성이 낮고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전략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반도체 수출 구조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제가 캡처한 엑셀 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작년 12월, 금년 1월경이 대체로 반도체 수출 바닥인 거 다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하이닉스 관련 분석하는 영상, 반도체 산업 분석하는 영상에서 다룬 바 있고요. 그 사실로 다시 확인되는 것 같고요. 반도체 수출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다행이죠. 근데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금년 들어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급증해서요. 전체 반도체 수출 증가의 1등 공신인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에 급증을 해서 이제 11월 달까지 10월, 11월 이렇게 급증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벌써 작년 연간 실적 6%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수출 매우 주목됩니다. 4분기 이후에도 시스템 반도체 월 수출액이 지금 DRAM 반도체 수출액보다 지금 더 많습니다. 와,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요 분야를 이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메모리 수출은 3분기 이후 증가세가 지금 주춤해지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3분기는 2분기보다 감소했습니다. 메모리 수출이. 그리고 4분기에도 그렇게 인상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주목되는 것이 메모리 중에서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DRAM의 경우에 2분기 반짝 급증한 후에 3분기,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낸드 중에서 SSD도 2분기까지 급증하던 것이 3분기 주춤했고요. 4분기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하이닉스 지난번 다 전량 처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작용을 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압도적 강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데이터가 바로 세계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 추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DRAM 수출 실적은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과 바로 연결됩니다. 특히 하이닉스는요, DRAM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됩니다. 대략 DRAM이 한 72%, 73% 되고요. 23, 4% 정도가 낸드가 되고요. 그중에 낸드의 절반은 SSD고요.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SK 하이닉스 시스템 반도체라는 회사가 100% 자회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키 파운드리라고 또 하나 있죠. 그래서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DRAM 수출 망가지면 하이닉스는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일지 추세적일지 앞으로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역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전부 다 예상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섣부르게 예상은 하지 않고요. 일단 데이터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결론을 잘 내리지는 않는 그런 습성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12월 데이터는 내년 이제 1월 중반 돼야 확인되고요. 내년 1, 2, 3 데이터도 순차적으로 몇 달 동안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 인수 발표한 이후에 밝혀진 몇 가지 사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몇 번 제가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저도 여러 가지를 바쁘고 하니까 지금 한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이닉스가 DRAM 공정에 EUV 장비 투입하겠다 발표한 게 제가 알기로는 금년 4분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슬그머니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 내년 상반기다, 이렇게 연기라는 말은 안 쓰고요.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저는 이제 주목이 되는데, 지금 이 EUV 공정을 DRAM 분야에도 이제 적용하는 거이고, 차세대 DRAM 기술에서 마이크론을 확실하게 따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걸로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삼성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계 공동 1등 되는 그런 중요한 징표로 저는 주목을 했었는데,
삼성 같으면 이미 지난 3분기에 EUV 공정 양산 발표해서 지금 뭐 그 당시 양산 발표였고 특별한 말 없으니까 양산되고 있겠죠. 예, 뭐 물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뭐 그 양산 공정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어떤 사건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양산 절차 진행 중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잘해야 내년 상반기 양산입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겁니다. 추가 보도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EUV 기기가 들어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발주한 건 확실한 거. 그래서 오이심의 눈초리를 지금 뜨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돼봤자 하이닉스 발표대로 내년 상반기에 돼봤자 삼성하고는 여전히 대략 1년간 지금 뒤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만큼 마이크론과 격차도 줄지 않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 다음 SSD에서는 최근 176단 개발해서 샘플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 제가 이건 별거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SSD 176단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서 놀랍지는 않고요. 이것 때문에 가점할 수는 없고요. 하이닉스에. 놀라운 것은 이거죠.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발표 이전에 176단 양산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양산을. 개발 발표가 아니고요. 개발하고 양산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개발하고 나서도 양산까지는 할 일이 많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근데 마이크론이 양산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이 SSD 분야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많이 앞서 있을 거예요. 가령 일본 시장에서는 삼성보다도 마이크론이 지금 더 앞서 있는 그런 SSD 분야는 강자 중에 한 명인데 삼성보다도 먼저 지금 세계 1등으로 176단 양산 발표해버렸습니다. 삼성은 아직 128단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없죠.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알기로는 삼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마이크론보다도 인텔이 140단 정도 양산 발표 4분기 초에 할 예정으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인텔은 낸드 사업부 하이닉스에 팔아먹고 나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계약상으로는 이 부분 원래 기술 개발 이런 거 다 차질 없이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전번에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인텔은 아직 무소식입니다. 좋지 않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낸드 사업에서는 마이크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SSD 분야에서는 마이크론한테 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12월 이후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시스템 반도체 수출 증가 수혜는 어떤 회사들이냐, 한국의 어떤 회사들이냐 이거죠. 이거 아주 중요하겠죠. 이거 돈 되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시스템도 한번 1등 해보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죠. 말은. 예. 꿈이야 누구나 꾸죠. 예. 꿈은 누구나 꿉니다. 예. 그러나 꿈은 대부분 깨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1등 되는지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실적을 봐야 되는 문제이고 실적을 확인해야 될 문제이고요. 확실한 거는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여러 군소 선수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난립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삼성은 D램을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 강자일 뿐입니다. 하여튼 이 분야도 나중에 조만간 별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바이러스 퍼지는 그림 한번 보시죠. 무섭습니다. 원래 오늘은 치악산 산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가끔 이용하는 안내 산악회에서 창립 21주년이라고 특별 산행을 준비하면서 버스비도 왕창 한 3분의 1 토막 잘라 싸게 하면서 제가 탐나는 물품들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을 가고 싶었는데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버스가 사지를 않으니까 다 버스 캔슬돼 버리니까 여기는 거의 버스 석 대 이상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와 갑자기 초호황이 돼서 저도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가 막 퍼지니까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버스라는 게 밀폐 공간에 사람들이 따닥따닥 접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 지금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산악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일괄 취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뭐 무슨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취소하라고 압박을 받았는지 뭐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뭐 시원섭섭하게 못 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